노란 양산처럼 생긴 꽃, 마타리. 황순원 소나기 마타리.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쌀이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그런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녀는 꽃 한 옹큼을 꺾어왔다.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황순원의 단편 소나기제 나오는 유명한 대목이다. 소나기는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순수한 사랑을 그린 단편으로 프랑스의 알퐁스 도데의 별띠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나기가 있다. 그런데 소설 소나기 제 마타리꽃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년과 소녀가 산 너머로 놀러간 날, 소년이 소녀에게 꺾어준 여러 가지 꽃 중에서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 마타리다. 마타리꽃은 여름 끝자락에 피기 시작해 가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이다. 추석 무렵 가을에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언덕 여기저기에서 황금색 물결로 흔들리는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타리 물이다. 꽃은 물론 꽃대도 황금색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시선을 끄는 데다 한 번 보면 잊기 어렵다. 마타리는 1m 넘게 자라 다른 풀 위에서 하늘거린다. 그래서 피어있다는 말보다는 서있다는 말이 어울린다. 바람이라도 불면 하늘거리는 모습이 애절하기까지 하다. 작가가 마타리를 양산처럼 들고 소년을 향해 살포시 웃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것은 애절한 느낌을 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왜 마타리라는 이국적인 이름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간 이중간첩 마타하리를 연상시켜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우리 말이다. 줄기가 길어 말 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타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하도 냄새가 지독해 맛에 탈이 나게 하는 식물이라 마타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 배가 아프면 배탈인 것처럼 맛이 탈나게 해서 마타리라는 것이다. 소나기 앞부분에 나오는 갈꽃에 대한 묘사도 참 아름답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옴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옴큼 움직였다.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등 한 문장이 다 절묘하다. 경기도 양평에는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 있다. 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북한인 평안남도 대동군이고 2000년 타계하기까지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 문학관은 주로 작가의 고향이나 생가에 위치하는데 왜 양평에 황순원 문학촌이 있을까? 그 이유는 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이다. 바로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다. 이 한 줄을 근거로 황순원이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한 경희대와 양평군이 양평의 소나기 마을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소나기다운 마을 서종면 순흥리를 찾아냈다. 실제로 황순원 선생은 생전에 제자들과 양평으로 자주 야외 수업 등 나들이를 가곤 했고 황순원의 다른 단편 나무와 돌, 그리고 제서도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가 주요한 소재로 나온다고 한다. 황순원의 소나기 외에도 단편 학, 별, 목너미 마을에게, 독 짖는 늙은이, 장편 카인의 후예, 나무들 비탈에 서다 등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그는 일생을 문학 이외에 다른 곳에 뜻을 두지 않고 학처럼 고고하게 살았다. 시와 소설 외의 글은 잡문이라며 쓰지 않았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문학적으로는 단아하고 정갈한 문체로 인간의 심오한 내면을 드러냈다는 평을 들었다. 원래 소나기는 1953년 처음 발표했을 때 마지막에 4문장이 더 있었다. 4문장은 다마 어린 것이라도 집안 꼴이 안 될 걸 알고 그랬든가 부지요. 끙. 소년이 자리에서 저도 모를 신음소리를 지르며 돌아 누웠다. 제가 여적 앉아나? 아니, 벌써 아까 잠들었어요. 잠고대 말고 자라. 다. 이 부분은 3년 후 소나기가 작품집학에 수록됐을 때부터는 빠졌다. 황순원의 제자인 김종회 경희대 교수는 생전에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소나기 결말에 소년이 돌아눕는 내용을 넣었다가 원흥서 선생의 충고에 따라 뺐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소나기 제 묘미인 결말의 여운을 살리는데 탁월한 결정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원흥서는 황순원의 평생 친구인 평론가로 황순원은 원흥서가 작고한 후에도 어느 술자리에서건 마지막 자는 등서, 자네 것이네 라고 산사람 대하듯하며 빈 그릇에 쏟아 붓곤 했다고 한다. 마타리에선 특이한 냄새가 난다. 이 냄새는 간장 냄새 같기도 하고 똥 냄새 같기도 하고 축사 냄새 같기도 한데 시골 노인들은 이 냄새 때문에 마타리를 똥꽃이라고 불렀다. 한방에서는 간장 썩는 냄새가 난다고 마타리를 폐장이라고 부른다. 마타리는 사람이나 짐승이 가까이 가거나 뿌리를 캐려 하면 더욱 심한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컹크가 위험할 때 냄새를 뿌리듯이 마타리도 냄새를 자기 방어 물질로 활용하는 것이다. 마타리는 인분 냄새가 나지만 노루오줌 등은 오줌 냄새가 나 이름에도 오줌이 붙었다. 마타리가 냄새는 좋지 않지만 예쁜 꽃이듯이 노루오줌도 이름과 달리 연분홍색 꽃이 아주 근사하다. 황순원의 소나기 제는 마타리, 갈꽃 외에도 메밀꽃, 칡덩굴, 등꽃, 억새풀, 떡갈나무, 호두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다. 소나기는 여러 가지로 참 예쁜 소설이다. 마치 스토리가 있는 한 편의 시 같다. 마타리는 마타리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서식 환경이 까다롭지 않아 전국의 산과 들에서 볼 수 있다. 마타리는 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 피는데 아래쪽일수록 꽃송이가 길고 위쪽일수록 짧아 꽃들이 거의 평면으로 피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이런 꽃차례 형태를 산방꽃차례라고 부른다. 그래서 꽃 모양이 우산 중에서도 바람에 뒤집어진 우산 모양이다. 마타리와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금마타리가 있다. 금마타리는 마타리보다 크기가 작고 잎도 갈라져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마타리는 1에서 1.5m 정도까지 자라지만 금마타리는 20cm 밖에 자라지 않고 주로 높은 산에서 자란다.